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요즘 상당히 힘들어요. 잘 올라가다가 요즘 꺾여가지고 계속 좀 주가가 빌빌거리고 있어요. 좋은 호재들이 나와서 계속 올라가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생뚱맞게 엔비디아 같은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 보면 참 웃겨요. 좋은 건 나타나면은 덜 받고 안 좋은 소식은 상당히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 참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하여튼 참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본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 사람의 본성. 응? 투자를 하다 보면 또 그런 사람도 있던데 이게 사람이란 게 힘든 일이 닥치면 그래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힘들고 지칠 때야말로 본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하죠. 이 자신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 말에서 막 욕이 튀어나오거나 이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사람들에게는 곁을 내어주지 마세요. 응? 곁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큰 돈을 벌었을 때 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돌연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본래 약자를 깔보는 본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니까 당장 거리를 둬라. 거리를 두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회사를 그만둘 때 퇴사를 앞두고 일을 대충 처리하려 한다든가 기본적인 예의까지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차피 그 득될 일 없는 사람이니까 지금이라도 함께하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술에 취했을 때 사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술 취했을 때 폭력적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평소 안간힘을 다해서 폭력성을 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 본성이 폭발했을 때 이 다치는 사람은 여러분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적인 그런 직접적인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상대가 잘못을 범해도 가벼이 넘겨버리면은 결국 나중에 상처받는 사람은 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본 모습을 속이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꾸밀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가까워지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본성이 무의식 중에 드러나요. 무의식 중에. 사람의 본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더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질 나쁜 그런 인성을 자신도 모르게 드러낸 적이 있다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해가 될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다. 그런 겁니다. 거리를 둬라.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 또 다양한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애플이 9월 9일 날 아이폰 16 등 신제품을 발표를 해요. 뜻밖에도 기대감은 생각보다 높지 않답니다. 대래 실망 반, 우려 반 이런 시각도 있고 왜 그러냐? 애플은 8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9월 9일 오전 10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여는데 애플은 이번 행사에서 어떤 제품을 공개할지 밝히진 않았는데 해마다 9월에 최신 아이폰을 공개한 만큼 아이폰 16 시리즈가 베일을 벗을 것이다 그럽니다. 알려진 내용을 보니까 아이폰 16의 스크린은 전작 대비 커요. 사진 촬영 전용 버튼, 캡처 버튼 등 그런 기능도 추가됐고 다만 AI 기능은 론칭 후에 한 달 후 적용합니다. 애플의 AI 모델인 애플 인텔리전스는 10월께 OS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아이폰 16에 적용할 거라고 하네요. 이 때문인지 애플 신제품을 향한 시장의 기대는 예년만치 못하다. 블룸버그에서도 아이폰 16 시리즈 이 스마트폰이 지난해 모델들과 큰 차이가 없을 거다. 16을 출시한 후 한 달은 더 지나야지 애플의 AI를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어요. 아울러서 그마저도 10월에는 글쓰기 등 기본적인 기능만 적용하고 AI 음성 비서 시리와 결합한 그런 버전의 AI는 내년에나 가능할 거라고 하죠.
그래서 아직 아이폰 16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번에 출시할 아이폰 17의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이폰 16의 기대감이 그만큼 낮아졌다. 한국은 그 2009년이죠. 2009년 애플이 국내 진출한 이후로 처음으로 그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까지 한국 소비자들은 아이폰 신작 1차 출시 후 뭐 2주나 3주 지나서야 신제품을 받았어요.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AI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랑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워낙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쪽 잘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하고 그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이제 프리미엄급 혼합 현실 그런 헤드셋을 중단하기로 했네요.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8월 25일 날 그 소식통을 이용했는데 그 메타가 이 제품의 검토 회의 후 리얼리티 랩 부분의 직원한테 이 프리미엄 MR 그 헤드셋 개발 중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리얼리티 랩은 메타버스 기기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사업부인데, 메타는 라호야라는 그런 프로젝트명으로 이 고성능 MR 헤드셋 개발을 연구해왔고, 지난 2월에 애플이 출시한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겨냥한 제품인데, 론칭 목표 시점은 2027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메타가 MR 헤드셋 개발을 중단한 거는 애플의 비전 프로의 판매 부진 때문에 그래요. 안 팔려. 비전 프로는 지난해 6월 시장에 공개한 이후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그 대당 3,500달러에 달하는 높은 가격에 발목이 잡혔고 시장 조사 기관 IDC에 따르니까 비전 프로의 지난 2월 출시 이후 분기 판매량은 10만 대 수준을 기록을 해요. 올 3분기 판매량은 2만에서 3만 대에 그칠 것 같고 이는 시장이 전망한 올해 판매량 30만에서 40만 대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런 부진한 실적은 메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메타는 현재 200달러짜리 그 퀘스트 2 헤드셋하고 500달러짜리 퀘스트 3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적이 신통치 않다. 그래서 메타는 지난해 999달러에 달하는 퀘스트 프로 생산을 중단했고 리얼리티 랩 사업부는 2020년 하반기 이후 50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신저 앱 그 텔레그램의 설립자죠. 파벨 드로프 텔레그램 CEO인데 러시아 놈 같아 이거 보니까. 8월 24일 날 프랑스 파리 르브르제 공항에서 이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이 텔레그램이 관리자 부재로 마약 밀매나 사이버 폭력, 테러 조장 등 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악용되는데 드로프가 CEO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 범죄를 현재 조장했다. 그런 이유입니다. 범죄를 조장했다. 2013년 출시된 텔레그램은 현재 전 세계에서 월 사용자가 9억 명에 달하는 유명 메신저인데 이 보안성이 다른 앱보다 상대적으로 뛰어나요. 처음에는 비밀 메신저로 인기를 끌었는데 하지만 극단주의 컨텐츠 유통이나 마약 거래 등 악성 정보의 온상이다. 그런 지적을 받았죠. 그러다가 러시아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칩니다. 이 러시아가 프랑스의 그 드로프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 프랑스가 이를 거절했고 주 프랑스 러시아 대사관은 25일 소셜 미디어에서 현재까지 프랑스 측은 협조를 피하고 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우로브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는 자신이 국익에 부합할 때 이를 부당하게 처리한다고 지적을 하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드로프가 러시아 태생이야. 미국의 메타 창립자인 마크 저크버그와 견졌을 때 이 러시아의 저크버그다 이렇게 불려왔다는데 그런 드로프를 프랑스가 체포해가지고 이 러시아의 입김까지 차단했으니 러시아로서는 뭐 당연한 반응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제 물가 상승 뭐 위험도가 상당히 낮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던데 그가 인플레이션이 2%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다는 확신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과열 상태에서 상당히 냉각됐고 실업률은 1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현재 4.3%에 도달했다고 평가를 하고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고 실업률의 가파른 상승을 피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 결과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고용시장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어요. 이 파월은 노동시장의 추가 냉각을 원하거나 반기지는 않아요. 상승 중인 실업률을 우려했고 기준금리 인하라는 그런 방향은 분명한데 인하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보면은 9월 FOMC의 빅컷을 기대하는 시장의 전망은 26.5%입니다. 스몰 컷은 73.5%.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조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있네요. 보니까 조만간 재교섭을 할 것 같습니다. 삼성과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르면 10월에 재교섭에 나설 것 같고 전선노가 대표교섭권, 파업권을 상실한 데 따른 것 같아요. 현재 전선노는 대표교섭권과 파업권을 잃었고 삼성 1노조가 사측의 개별 교섭권을 요구했고요. 1노조는 전선노와의 합병이 예정된 것으로 이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 같고 그래서 입장문을 냈어요. 전선노가 교섭에 나서기로 했던 이 노조가 교섭 요구를 철회했다. 집행부는 긴급 대책을 논의했고 1노조를 통해서 교섭 요구를 진행한 것으로 최종 결정됐답니다. 전선들은 대표 교섭권과의 파업권의 재확보를 위해서 다른 노조와의 논의에 나설 건데 이 과정에서 한 달가량 시간이 소요돼가지고 그동안 파업 등의 쟁의 행위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죠. 전선들은 그 한종희 삼성전자의 부회장과 만남도 요청을 했는데 한 부회장은 이날 DX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DX 커넥트 타운홀 미팅에서 이 노사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한다는 거죠. 소통하고 임직원 모두 상생하는 그런 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하여튼 잘 해가지고 서로 협의 잘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뭐 싸우고 다투고 이건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위기니까 파업 없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